안녕하세요. 집단 사고가 불러온天安문 광장의 탱크 부분 발표를 맡은 중국 지역학 전공 18학번 원가진입니다. 저희는 천안문 사태를 중심으로 여러 집단과 인물의 역할을 각각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천안문 사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천안문 사태는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과 시민들을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여 유혈 사태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저희가 한 활동이 역할극이었던 만큼 인물과 세력을 중심으로 천안문 사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인 통합팽창과 가격개혁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사재기 열풍이 돌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고달파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지식인들과 학생, 노동자들은 사회의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혁개방 이후 서구 문화를 접하게 된 많은 이들에게는 민주라는 불씨가 심어졌습니다. 1986년 말부터는 점차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이런 학생들을 돕고 학생들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1987년 초에 후야오방이 당에서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1989년 봄에는 그런 후야오방이 사망하자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운동에 열광하던 대학생들은 후야오방의 목숨을 비쳤다며 베이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외친 내용은 후야오방의 정치적 복권, 연설의 자유, 민주적 선거, 부패 관리 엄중 처벌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공산당 고위 지도자들과 그 자녀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그리고 시장이 초래한 불공정한 사회적 결과에 불만을 갖게 된 노동자들 또한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민주운동에 가세합니다. 노동자들은 단식투쟁으로 시위를 하던 학생들과는 다르게 파업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주어 투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내에는 두 세력이 대립했습니다. 한쪽은 자오찌양의 개혁 추진 세력이었고 다른 한쪽은 덩샤오핑이 가세한 리펑의 개혁 제어 세력이었습니다. 자오찌양 중심의 개혁 추진 세력은 신권위주의를 내세우며 새로운 권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관료주의를 시장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펑의 개혁 제어 세력은 덩샤오핑의 말 중에 중국은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하지만 자유화를 하거나 서방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수적인 부분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천안문 광장에는 결국 피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오찌양은 학생들의 편에 서서 천안문 시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사실 결코 공산당을 척결하자는 의미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유와 부정부패 등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이를 공산당에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리펑과 덩샤오핑은 이를 동란으로 판단하고 공산당의 정권을 침탈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덩샤오핑과 리펑은 결국 계엄령을 선포하고 1989년 6월 4일 많은 이들의 희생을 끝으로 시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천안문 사태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덩샤오핑과 리펑의 개혁 제어 세력은 인민해방군의 총이 인민들을 겨냥하여 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에 인민군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학생과 노동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안타까운 희생만 하였습니다. 자오찌양과 개혁 추진 세력은 결국 덩샤오핑과 척을 지게 되면서 이들도 권력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마지막 민주주의 운동은 누구 하나 확실한 승자 없이 찝찝함을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부족한 시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만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